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도시에는 사람만큼이나 많은 이야기가 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며 생긴 온기, 또 골목을 지나는 바람, 그리고 오래된 침묵까지. 이 모든 것이 도시를 이루는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도시의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도시를 가까이에서 마주했고 누구보다 도시를 오래 생각해온 분인데요. 전주시장을 지낸 뒤 이제는 책을 통해 시민들 곁으로 돌아온 김승수 작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는 작가님이 되셨습니다. 작가님으로서는 사실은 좀 오랜만에 네, 시민분들을 또 만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만 3년 만에 시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인사 드릴 때 되게 반가운 마음이어야 되는데 요즘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전직 시장으로서 되게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훌륭한 시장이었으면 시민들께서 삶이 좀 지금보다는 좀 나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도 갖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퇴임 이후에는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어디 계시나, 서울 가셨나 아니면은 미국 가셨나 어디 계셨나 했는데 책을 쓰고 계셨어요. 네.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 사이에? 이제 강연이 좀 있었고요. 예. 이제 책도 뭐 반절은 강연하고 또 반절은 책 쓰고 네. 또 이제 반절은 가정주부가 돼가지고 이제 설거지도 하고 못다한 가정 일을 이제. 예, 밥도 하고 그러면서 네. 약간 이제 저에 대해서 새롭게 느끼게 됐죠. 좀 이제 집에 있는 그릇은 지금 3년째인데 네.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거의 새롭게 사게 되더라고요. 다 깨가지고. 그리고 이제 네. 또 대부분이 이제 제가 세탁도 하는데 예. 1층이 세탁하고 2층에서 건조하잖아요. 예. 근데 1층에서 세탁하고 일어나면 네. 그 건조기에 있는 문이 열려가지고 머리도 찍히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인간적인 삶을 살고 계시는군요. 예, 네. 가정주부로서의 삶도 좀 이제 정상궤에 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직자 생활 네. 한 25년 정도 네.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근데 가정주부의 역할도 왜 이렇게 잘 어울리죠? 느낌이 그게 뭔가 좀 어색하진 않아요. 그런 이미지가. 네. 그 3년 동안 가정주부로 지내시면서 네. 공직자로서의 어떤 시각과 네. 뭔가 자연인으로서의 시각이 좀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참 궁금한데요. 어떠십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잠깐 어느 기간 동안 쉴 수 있는 기간도 있었는데 예. 거의 25년 동안 이제 공직에 있었는데 예. 그때는 매일 긴장이 돼요. 네. 이제 특히 시장 할 때는 저는 눈이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올 때는 네. 집에를 안 들어가거든요. 그냥 제 시장실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네. 왜냐하면 눈이 쏟아지고 비가 오는데 직원들이 가서 일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혼자 집에 가서 자면서 네네. 그래서 이제 시장실에서 자거나 아니면 저도 현장을 많이 도는데 이제 시장 임기를 마치고 처음 알았어요. 눈이 쏟아지는데 야 눈이 진짜 아름다운 거구나. 처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시장에 있을 때 공직자에 있을 때 보이지 않았던 시민들의 삶이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어리석게 판단을 했구나. 그런 아쉬움과 후회도 일부 들고 또 시민들에게 또 죄송한 마음도 들고 예. 이제 공직을 벗어나서 자유롭긴 하지만 또 도시 현장을 보면 시민들의 삶이 늘 가깝게 보이죠. 예. 예, 그래서 비슷한 면도 있고 또 많이 다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좀 책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네. 책을 발간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네. 혹시나 다시 이제 예. 왜 이 시점에,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이 시점에 혹시나 좀 이렇게 뭔가 좀 다시 나서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일까라는 네. 생각이 있었는데 그건 또 아니신가 봐요. 네. 네.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원래 제 지인들하고도 그랬고 이제 네. 전주시장 2번 하고 네. 정치를 마무리하는 걸로 제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주시장 2번째 임기 때 1년 남겨두고 불출마 선언을 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다른 삶이 또 저는 계획돼 있고 또 이제 뭐 더 능력이 있으면 정치를 더 해도 좋겠지만 진심으로 또 훌륭한 분들이 정치를 했으면 좋겠고 또 주변에 그렇게 능력 있는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또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책 얘기를 한번 네,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을 쓰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시 관련된 책이었던데요.
제일 중요한 건 시민들의 삶이거든요. 예. 우리에게 어떤 건물, 도로, 제도, 또 국가 뭐 이렇게 거대한 우리 상상 속에 있는 거대한 건물들, 또 거대한 제도들, 또 거대한 뭔가 그런 구조들도 네. 결국 시민들의 삶하고 국민들의 삶하고 떨어져 있으면 그건 허상이나 마찬가지죠. 맞아. 그래서 사실 도시 이야기를 하지만 시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책을 이번에 네. 집필하신 거고 네. 다양한 그 내용의 도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네. 꼭 뭐 대한민국 또는 뭐 전주가 아닌 다른 네. 도시들도 많이 그 내용에 담겨 있었는데 좀 인상 깊게 바라봤던 도시들을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가장 인상 깊은 도시는 전주고요. 네. 네, 전주 이외에 또 어떤 당연한 거고 그거는 이제 당연한 거지만 어떤 도시들이 좀 이제 있었을까? 네. 저는 도시들이 자기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 주장하는 도시들은 그 도시의 일종의 브랜드가 확실한 도시들이에요. 근데 전주를 이제 그런 도시라고 보고 또 그런 도시들이 성장을 잘하게 되는데 뭐 이제 해외에는 저는 스웨덴에 있는 말메 또 책에도 나와 있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네. 또 뭐 이제 우리나라 도시 중에서는 통영 뭐 이런 도시들도 있고 네네. 또 뭐 하여튼 영국의 브리스톨 뭐 이런 도시도 그렇고 예. 그런 도시들은 자기 색깔이 있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기반으로 잘 성장한 도시죠. 그러니까 전주도 아마 전주의 정체성을 잘 살린다면 예. 시민들의 삶도 나아지고 또 도시도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라는 도시는 어떤 점 때문에 좀 매료가 되셨어요? 프라이부르크는 생태적인 도시의 어떤 굉장히 강한 주장을 하는 데고 예. 그리고 아이들의 삶도 뭔가 인공적인 놀이터라든지 인공적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놀 수 있도록 도시 전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예. 대한민국이 당시에는 플라스틱 놀이터가 굉장히 많은 시기였는데 맞아요. 또 모래도 다 없애고 고무 탄성제로 다 맞아요, 만든 맞아요. 그런 때였는데 아이들이 완전히 자연 속에서 예. 그리고 모험을 즐기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잠깐이면 일종의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나지만 그 아이들이 노는 삶이 5년, 10년 이어지면 이 아이들의 삶이 바뀌고 또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사고를 하고 예. 또 이제 거기서 위험을 뛰어넘어야 되니까 굉장히 창의적으로 아이들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의 삶이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무조건 편한 삶, 안전한 삶만이 예. 전체가 아니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됐고 비단 이제 다른 도시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놀이터라든지 또 도서관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예. 박물관이라든지 또 우리 전주 같은 시청사 이런 데도 많이 다녀봤거든요. 거기서 시민들의 삶이 이렇게 많이 바뀔 수 있는 거구나. 정책 하나 때문에. 그걸 많이 느끼게 됐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방금 이제 놀이터를 하나 예시로 들어줬지만 뭐 네. 놀이터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청사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공공장소의 기능이 참 그 도시에서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2017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당시 이제 전주가 뭐 정원도시 이런 걸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전주는 이제 대규모 정원을 만드는 것보다는 예. 물론 지금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에 대규모 지금 지방 정원을 만들고 있긴 한데 네. 시민들께서 생활 속에서 만들어가는 또 호흡하는 그런 생활 정원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생활 정원을 아름답게 꾸민 시민들에게 상을 드리는 자리였는데 시장실에서 그때 이제 한 분께 상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차담을 했는데 아마 그때 60대 중반 정도 되신 아버님이셨어요. 네네. 근데 그 아버님께서 시장님 제가 이 상 때문에 다시 살 수 있는 계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다 되게 놀랐어요. 다 앉아서. 그런데 아버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사랑한 딸이 있는데 딸이 저희 손녀를 낳다가 세상을 아이고. 떠났어요. 근데 네. 다행히 딸은 저 손녀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버님께서 아파트에 살고 계셨는데 아버님께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분들께서 이제 억지로 아버님을 이제 전주 외곽에 예. 전원주택지로 이제 이사를 시켜서 그렇구나. 거기서 집을 아버님이 지었어요. 예. 집을 짓고 이제 마당이 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그때는 뭐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제 뭐 텃밭이니까
그랬는데 이제 꽃들이 이제 무릎 정도까지 꽃들이 봄에 막 피어 올라오면서 어느 날 바람 부는 날이었는데 바람이 휙 부는데 아버님이 꽃들을 보니까 꽃들이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따님의 모습을 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꽃들하고 계속 대화를 시작하면서 아버님이 치유가 되고 이제 회복에 예. 이르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님 때문에 동네에도 이제 꽃을 동네 이웃들도 꽃을 네. 나눠주고 그러면서 네. 동네가 이제 변하게 되었는데 그때 되게 많이 느꼈어요. 이렇게 우리는 도로가 패이면 시가 가고 또 이제 뭐 가스나 또 상수도나 전기나 문제가 생기면 바로 우리가 달려가는데 네. 사실은 현대인들은 도로가 패인 것보다 더 훨씬 더 마음이 무너져 있고 패여 있죠. 그런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체 우리 도시는 뭘 하고 있는 걸까? 이게 이제 공공이 해야 될 일인데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시민들의 마음 들 곳을 만들고 시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아지는 게 도시의 본질인데 그걸 놓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도서관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이걸 일상의 수준이 아니라 시민들이 되게 도서관 가려면 되게 설레고 그 정원 갈 때 되게 설레고 네. 그 수준까지 끌어올려야겠다 하고 이제 공공장소에 대해서 고민을 깊게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공공장소 이야기를 하니까 도서관의 이미지가 네. 우리 작가님의 이미지하고 참 많이 닮아 있었고 네. 또 그간 재임 시절에 도서관을 네.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참 노고를 많이 하셨어요. 네, 네. 그 이유가 특히나 어디에 있었을까라는 궁금증도 많이 이제 있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께서 대부분 우리는 시민이 아니라 고객으로 살아가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전주든 어느 도시는 상업시설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상업시설들이 또 필요하고 네. 그런데 그 상업시설에서 반가운 사람들은 물건을 사지 않는 사람들은 반갑지 않잖아요. 물건을 많이 사고 자주 오는 고객이 더 반갑지 일반 물건을 사지 않는 시민들을 환대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공공장소에서만큼은 시민들을 환대할 수 있죠. 시민들이 돈이 없어도 공공장소에 오시는 시민들은 누구나 다 무상이지만 예. 다 환영받고 환대받고 또 거기 오셨을 때 뭐 어떤 차 타고 오셨나요? 또 학력이 뭔가요? 이런 거 묻지 않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공평하게 환대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공공장소인데 그런 의미에서 도서관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에게 예. 공공장소인 게 틀림없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삶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있고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많이 원하지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속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상대가 거의 없고 맞아요. 또 듣고 싶은데 나에게 말해줄 사람도 많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도서관은 책이 있죠, 사실은. 책들이 나에게 말을 해줄 수 있고 또 내가 책들에게 질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도서관은 굉장히 중요한 공공장소고 이제 세 번째는 긴 안목에서 본 건데 예. 전주가 조선시대 때 전국에 있는 도시 중에서 책을 가장 많이 펴낸 도시예요. 그렇군요. 또 더구나 우리 한지라는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예. 조선시대 때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냈던 연례춘향 수절가라는 네네.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냈던 굉장히 중요한 거점 도시인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든 한 도시가 확실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 예. 이게 산업으로 커지거든요. 그렇군요. 전주가 이제 책이라는 걸 가지고 전국에서 책하면 전주라는 도시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출판사들도 이쪽으로 옮겨올 수도 있고 작가들도 와, 그 책의 도시 전주에서 강연을 한번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기도 하고 지금 이제 뭐 그림책 도서전, 책회, 독서제전 이런 것들 지금 많이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1년에 한 달에 10월인가요? 아마 70만 명씩 오거든요. 와. 전주 국제화제가 많이 오는 것처럼 예. 전주가 그림책이라든지 책회라든지 독서대전 이렇게 할 때 그 달에 이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죠. 근데 네네. 그게 이제 지역의 산업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제 전주라는 도시를 책으로 가서 집중하게 되면
전주는 이제 엄청난 이 브랜드 파워를 가지면서 그 길로 또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세 가지 의미에서 도서관은 전주의 중요한 공공장소입니다. 네, 지금 전주에는 다양한 도서관들이 곳곳에 네.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도서관은 네. 어떤 것이 좋은 도서관인가요? 그러니까 책이 많은 곳이 좋은 도서관인가 아니면 아이들이 네. 뭐 그냥 뭐 서스럼없이 뭐 뛰어놀 수 있는 도서관이 좋은 도서관인가? 네. 이게 참 궁금해서 그 기준점을 어디에 둬야 될까? 이 부분이 참 궁금했습니다. 이제 도서관을 획일적으로 만드는 건 네. 우리가 획일적인 공간에 들어가면 그 공간에 맞게 행동하고 사고하게 되는데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엔 네. 네모난 도서관에 들어가서 조용히 있어야 되고 네.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도서관에서 중요한 건 네. 책입니다. 사실은 책이 본질이에요. 아무리 좋은 가구가 있고 아무리 큰 건물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건 책이 본질이고 네. 제가 직원들에게 이제 책 서가 이렇게 한 권 한 권 꽂을 때 이 책 한 권이 누구에게는 삶에 대한 제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책은 이런 삶을 사시면 어떨까요? 이런 제안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책 꽂는 걸 책 전시한다고 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책 창고가 아니라 네. 책을 쌓아놓고 알아서 읽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삶은 어떨까요 하는 그런 일종의 제안 같은 중요한 기능이 하나가 있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호캉스도 가고 예. 뭐 갈 데가 정말로 많죠.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움 있는 시민들은 사실 쾌적하고 또 환대하고 이런 데 갈 데가 사실은 많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민들도 공적인 아름다움을 누릴 권리가 우리에게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감동을 하면 우리의 삶이 더 고양되잖아요. 그런데 연화정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도서관 정말로 아름답거든요. 네. 어떤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권리가 꼭 필요한데 그게 공적 권리예요. 근데 대부분의 도시들은 그 도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데를 팔아버리거든요. 호텔로 이런 걸 민간에. 근데 중요한 건 그 도시가 가장 아름다운 곳을 공공장소로 예.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이제 그런 걸 담을 수 있는 공간들이죠. 네, 알겠습니다. 요즘 참 제 주변에도 책을 읽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네. 그렇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은 야, 요즘같이 이렇게 책은 사실 사양 산업이야. 네, 예, 네. 도서관 누가 가? 요즘 다 핸드폰으로 네. 영상 보는 시기인데 그게 되겠어? 뭐 그게 좀 시절에 안 맞아. 뭐 산업에도 안 맞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네. 물론 이제 뭐 나름대로의 논리도 있고 존중받아야 되는 의견이긴 하지만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제 책에도 나와 있는데 어느 네. 사실은 대기업의 회장님이 오셨어요. 저를 예. 보러. 한 2년 전쯤에 오셔가지고 연화정 도서관을 가셨는데 네. 시장님 이거 너무 아름다운데 이 돈도 안 되는 거 보려고 이렇게 투자를 해요 여기에.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이. 도서관은 투자를 해서 거기서 우리가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여러 계기들이 필요한데 책이 저는 그중에 중요한 계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그래서 책에 대해서는 이미 사양 산업이고 일단 책 읽는 분들이 줄어든 게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종이책을 보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는 이런 때 전주가 조선시대 때 그런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유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늦지 않게 시작을 하면 이게 이제 전주의 중요한 정체성이 되고 또 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영상 산업도 많이 발달하고 있고 또는 책을 읽는, 그러니까 종이로 책을 읽는 시대도 있지만 네. 또 누군가는 좀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북으로 또 책을 구매해서 읽는 경우들도 많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러면 네. 그런 어떤 시대의 그러니까 흐름에 발맞춰서 네. 도서관도 좀 그런 어떤 기능들과 그런 네. 어떤 시대 흐름에 따라서 뭔가 좀 변모하거나 또 네.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도입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기도 한데요. 그런 네.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제 왜냐하면 시민들께서 이제 다양한 취향이 있는데 시가 일방적으로 이제 한쪽 방향을 잡아서 네. 시민들에게 이제 이렇게 강요하거나 그건 되지 않는 거고요. 네네. 이제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북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전주시도 이북과 관련된 것들을 잘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공공장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사회적 설득이거든요. 예. 사회적으로 시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도서관이 지어졌는데 시민들이 더 이상 책을 읽지 않아요. 아무도. 그러면 그 공공장소는 실패한 거예요.
공원을 만들었는데 시민들이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그럼 실패한 거예요. 미술관을 돈 들여서 정말로 많이 만들어놨는데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그건 설득되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시민들에게. 강요가 아니라 제안을 통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또 나 책 읽을 마음이 없는데 야, 금암 도서관 갔는데 엄청 많이 바뀌었어. 실제 바뀐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네네. 야, 친구가 간다는데 한번 가봐야겠다. 아빠가 따님에게 야, 그 서학예술마을 도서관이 정말 아름답고 좋은 책들이 많다. 한번 가보자. 가서 이제 가기 싫었는데 가서 보니까 아, 이게 다른 친구들도 책도 보고 있고 책을 펼쳐보니까 조금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책하고 친해지면서 책을 읽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네. 이게 사회적 설득입니다. 있는 그대로 시민들 취향에만 무조건 쓸려가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시민들의 삶이 바뀔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 능력도 네. 공공장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방곡곡 도서관을 많이 다녔을 것 같은데 네. 이곳 갔더니 전주의 도서관만 좋은 줄 알았더니 이것도 좋네? 라고 하는 곳이 혹시 있었나요? 어디가 있었을까요? 물론 전주의 도서관이 최고지만 여기도 약간 좀 괜찮아? 약간 이런 곳이 있었다면. 네, 잘 기억이 안 나요. 아, 기억이 안 나요? 오로지 전주의 도서관만이 좋습니까? 이제 지금 도서관에 이어서 네. 그 아중 호수에 네. 이제 그 호수를 따라서 100m가 넘는 도서관이 곧 이제 아마 한두 달 내에 준공을 해요. 네. 그러면 거기는 이제 음악을 주제로 한 치유를 주제로 한 도서관인데 그렇군요. 거기도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 네. 또 특히 제가 독일의 슈투트가르트를 갔었는데 네. 거기 한 도시 복판에 한 8, 9층 하얀 건물인데 거기에 도서관이 한글로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래요? 한쪽 돌아갔더니 영어, 한쪽은 아랍어, 뭐 한쪽은 뭐 이렇게 그 독일어 써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4대 문명권을 상징하는 것 같은데 아시아에 한글로 써 있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왜 이럴까 해서 이제 제가 뭐 영어는 안 되니까 다른 영어 되시는 분에게 좀 여쭤봐 달라고 그랬더니 이 도서관을 설계한 분이 한국 분이래요. 근데 이은영 건축가라는 분이었는데 네. 그 1, 2년 뒤에 CNN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7개 도서관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도서관을 뽑혔는데 네. 그 건축가 선생님께서 설계한 도서관이 전라도 대표 도서관이 이제 혁신도시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전주는 도서관이 주제로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네. 규모나 기능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도서관들이 있으면서 이게 이제 전주를 체계도시를 키워내는 중요한 어떤 거점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곳 갈 필요 없네요. 네. 작가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네. 설득이 됐어요. 공감이 됐고 설득이 됐습니다. 네. 그토록 이제 도서관을 아끼고 사랑했던 네. 한 사람이었는데 네. 이제는 본인의 책이 나와서 네. 그 도서의 한 그 공간에 나의 책이 이렇게 좀 소개가 되는 이제 시점이 됐습니다. 네. 좀 많은 감정이 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약간 좀 빅피처인 것 같기도 하고. 꽂히는 아직 지금 도서관에 꽂히는 거를 못 봤어요. 아직은. 아, 그래요? 아직 못 아직 못 봤는데 봤구나. 예. 이게 꽂히면 내가 좀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아주 직접적인 생계에 대한 고민이 하나가 있고요. 네네. 이제 도시가 사람을 담는 그릇과 같거든요. 많은 분들은 도시는 건물이나 도로 뭐 이제 자동차 이걸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시민들이 삶이 담길 도시는 진행자님께서 초반 인사 때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이런 기억들 이게 진짜 맞아요. 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 책이 부족하긴 하지만 도시를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겠구나. 시민들께서 한번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작가님께서는 그 책 쓰시면서 네. 좀 어떤 감정들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책을 쓰는 건 뼈를 깎는 일이고 뭔가 좀 10달 동안 우리 아이를 품에 안고 있다가 좀 이렇게 또 그런 고통도 느끼게 된다라고 하던데 작가님은 좀 어떠셨어요? 쓰고 난 다음에 아니면 쓰는 과정에서 네. 내가 좀 뼈저리게 좀 몰랐던 거를 네. 뭐 알았다든지 네. 뭐 다른 감정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아직 작가 반열은 아니고요. 책을 쓴 저자고요. 왜 그러세요? 근데 작가 선생님들은 이제 저하고는 차원이 수준이 다른 분들이고 네. 대부분 마음을 가볍게 생각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네. 되게 하찮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음을 먹다, 마음을 내려놓다, 또 뭐 마음에 담다
너무나 많은 일들을 판단할 때 우리 마음은 너무 중요한 어떤 그 계기가 되기도 하고 기준이 되는데 그 누구도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제 책에다가 사인해주면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사인된 책하고 사인되지 않은 책하고 보면 사인된 책을 훨씬 더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담겼다고 생각을 하니까. 도시라는 거대한 사물도 마음이 담기면 완전히 달라져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담을 건지에 대한 그런 책이에요. 예. 근데 이제 제도, 뭐 법 이런 거, 뭐 조례 이런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우리 도시에 어떻게 마음이 담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이 책을 쓰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을 담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선물에도 마음이 담기면 완전히 우리가 다르게 받아들이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도시도 이제 따뜻한 마음이 담기면 시민들께서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죠. 예. 큰 건물에 마음을 담을 수 없을 것 같지만 마음을 충분히 담을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안목과 관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그냥 화려한 건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도서관을 만드는 거하고 이걸 통해서 시민들을 위로하고 시민들이 여기 와서 가장 편안한 장소가 되고 이걸 통해서 시민들의 삶이 바뀔 수 있을까? 이런 관점을 가지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또. 그런데 이 안목은 진짜와 가짜 수준을 높이는 일이 안목이거든요. 예. 그냥 공무원의 안목으로 그냥 하면 시민들의 삶도 그만큼 멈추는 거고 전문가들을 이제 의견을 많이 듣고 예.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어떤 도서관보다도 수준이 높은 도서관을 지어보겠다. 이런 안목을 갖게 되면 시민들의 삶도 훨씬 더 나아지는 거죠. 네.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에게는 고유 질문이 있습니다. 네.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 책이란 땡땡이다라고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 네. 가장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엄청나게 함축적이라서. 저는 책이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삶은 또 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삶이다. 네. 다양한 좀 의미가 담겨 있네요. 네, 네, 책을 맞습니다.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간접적인 삶도 배울 수 있지만 네. 내 내면에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가능성의 삶을 네.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네, 그래서 책은 삶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계속 어떻게 글만 쓰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분명히 뭐 강연도 나가시지만 뭐 책이 네. 중심이 되는 뭐 일이니까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가정주부 잘 해내는 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설거지도 잘하고 밥도 잘하고 빨래도 잘하는 일이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고요. 네. 이제 그래도 작은 경험이지만 네. 제 경험을 잘 나눠서 또 도시에 관심이 있고 또 이제 공공장소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이 또 그걸 같이 경험해서 좀 더 그분들의 지경이 더 넓어지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은 도서관에 대한 책을 썼지만 도서관 이야기는 소재일 뿐이고 이게 시민들의 삶하고 이 도서관을 이렇게 만드는 게 복지관이 될 수도 있고 일종의 뭐 상담센터가 될 수도 있고 네. 많은 도시의 공공장소가 이런 방식으로 좀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왜 유명한 분 있잖아요. 도시 학자로서 유현준 교수도 네, 좀 네. 생각이 나기도 하고 네. 공직자 이외에도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유시민 작가도 좀 생각나기도 하고 네. 좀 모태가 약간 좀 그런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그분들도 이 도시 삶 속에서 시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아마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그런 분으로 계속 남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근데 그 말씀 나오신 김에 예. 유현중 교수께서 예. 천마중길 설계를 해주셨어요.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제가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그리고 완산동에 있는 옛이야기 도서관도 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도서관인데 그 설계도 유현중 교수께서 해주셨어요. 언제 거기까지 하셨구나. 그것도 네.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마지막까지 이렇게 홍보를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내가 사는 도시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내가 이 도시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나의 마음은 또 어떤 도시로 이루어졌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좀 좋은 계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활동, 또 도서관에서 또 작은 책방에서 서점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